자, 다음은 중국 얘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가 오늘부터 코로나 봉쇄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2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까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 시장에서 우리 돈 57조 원어치의 중국 국채와 은행채 등을 팔아치웠고 또 중국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외국 기업과 인력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하이 장기 봉쇄를 고비로 중국 내 외국인의 돈과 인재가 이렇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람 2달을 아무 대책 없이 가둬놔 버리고 후속 조치를 안 취해주면 좀 빡이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큰 돈 들고 들어갔던 외국계 큰 손들은 또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 못 믿겠구나 라고 하면 당연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3국으로 가지. 네, 어느 나라를 갈까요? 어디로 가요? 사실 우리나라를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경이라 언제 이제 선제 타격에 핵시위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갈 곳이 별로 없네요, 얘네들이 지금. 그러네. 네. 아마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해외 밖으로 나온 자본은요 국내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환수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외에서 나올 때는 달러빚 내갖고 나온 거예요. 발행된 달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자만 물어주게 되면 얘네들은 아무런 투자한 거 없이 이 자금을 갖고 상하이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잘 뽑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들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출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국채하고 상계되고 그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돈을 다시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미천을 갖다가 반납하는 거야,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돈을 써먹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할 겁니다. 이제 국제 자본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탈중국해서 주변에 있는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쪽으로 건너갈 거고, 사실은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통일 대한민국이었는데, 이게 날아갔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상하이 봉쇄를 풀리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끝났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코로나에 피해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상하이방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상하이 부자들의 돈줄을 재기 위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공급망을 끊어버리고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의 생필품 부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러시아를 도와주는 일종의 전선 전략이었, 지원 전략이었던 거예요. 대신에 그 조건으로 러시아한테 30달러 미만으로 한 15달러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석유들을 사들였죠. 가스와 석유들을. 그것 때문에 이란이 고통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란산 석유를 주로 원유로 구입을 했는데 중국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싸게 막 많이 받으니까 이란 걸 안 가져가죠.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비축유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 가서 중국 애들이 살 것도 아니면서 저기 품질 좋은 걸로 더 싸게 내나 라는 식으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대놓고 현찰 줄게, 그 가격에 싫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양아치야. 양아치들이 이제 중동에서 피를 빨고 있는 상황이라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증산 못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 비축유가 한 달분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분 이상을 러시아를 통해서 확보를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비축유가 중요하느냐?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양안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꼭 필요한 게 비축유예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 왜? 그 전쟁이 나면 서방 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중국, 대만에 제대로 에너지 공급을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중국이 지금 비축률을 확보하기 못해서다라는 게 올 상반기, 그러니까 1, 2월 때의 전망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전쟁통을 통해 갖고 싼 가격에 비축률을 쌓았기 때문에 10월 달로 의심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대만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의 전쟁 발발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쳤을 때 미국이나 이런 해상 세력들이나 칠함대 이런 쪽에서 개입으로 안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차선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중국의 북한 정부에 대한 전복 시도가 2차 시나리오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하이 봉쇄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쪽에 유리할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물류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상하이 항에 묶여 있었던 미국으로 가고 있는 화물들이 풀려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국 슈퍼에 물건이 없어갖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우리나라에서 모르게 갖고 저기 분유 남은 거 있으면 어떻게 좀 실어서 보내. 이래가지고 이제 분유 확보를 해갖고 갔는데 그 외에도 부족한 생필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상하이가 항구가 봉쇄되면서 물건이 못 나가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관세도 낮춰준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지금 그 갈등 구조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켜가면서 지금 당장에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데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전쟁 기간 동안에 위엔화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당 거의 이제 8유엔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달러 확보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기회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적자예요.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원 정도가 지금 비어 있고, 그로 인해서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으면서 지방 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막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내부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못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 재정 부족 1,000조 원 가까운 재정 부족 분들을 아마 이번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